엄마. 그래, 몸은 어때? 배 많이 무겁지? 아기가 아래로 많이 내려왔대. 그래도 아직 내가 움직이는 건 괜찮아. 회사에 출산휴가는 신청했어? 그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인사팀에서도 신청 방법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다고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기 노동법률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입니다. 센터에서는 노동법 먹고 샌드위치 먹고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맘과 직장대디, 인사 담당자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강의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센터 교육을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동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출산 전후휴가를 강의할 공인노무사 윤하연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출산 전후휴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출산 전후휴가라는 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인사관리 방법, 연차휴가, 퇴직금, 사대보험 관리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간단하게 짚으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목차는 출산 전후휴가 사용입니다. 출산 전후휴가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개시할 수 있고 출산휴가 기간 때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로 출산 준비 때문에 임신 근로자는 정말 정신이 없죠. 그럴 때 아기를 순산하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 가는 휴가가 바로 출산 전후 휴가입니다. 단태하면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 그리고 다태하면 120일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단태아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태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이라는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출산휴가 일수 90일, 45일 이런 기간은 우리가 달력을 펼쳐봤을 때 그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출근하지 않는 휴일, 휴무일까지 모두 포함해서 90일, 45일이 산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출산 전후휴가 기간 90일 중에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100%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목차인 출산 전후휴가 급여에서 다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다르게 출산이라는 사실만 있다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고용 형태, 근속기간, 국적과 무관하게 출산 전후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 전후휴가를 언제부터 개시할 수 있을까요? 임신한 몸으로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 출산 전후휴가를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출산 예정일 44일 전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 출산 전에 44일, 그리고 출산 당일 하루, 그리고 출산 후 45일 이렇게 해서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최대한 출산 직전까지는 일하다가 출산하고 회복기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출산일로부터 개시하시면 됩니다. 출산 당일 하루, 그 다음 출산 후 89일 이렇게 총 90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44일 전부터 출산 당일까지의 기간 중 출산 전후휴가 개시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는 원칙적으로 한 번에 쭉 연속해서 스트레이트로 써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44일에 대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후 45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사용할 수 있는 날은 44일입니다. 위 일수를 분할 사용했음에도 출산 전에 좀 쉬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산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산 전후 휴가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출산을 앞두고 출산 전후 휴가를 개시하고 싶은데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절차도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절차도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등록하거나 근로자에게 그 확인서를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해 주시고요. 그 급여 신청에 대해서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에 임박해서 이제 출산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사업주에게 이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그 출산 예정일을 좀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산후에 45일이 확보되게 날짜를 잘 정해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산 휴가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죠.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는 저희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랑 육아휴직을 이렇게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화면의 예시처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신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신청서의 내용대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을 해줘야 나중에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사업주는 신속하게 발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앞에 슬라이드 예시처럼 서면으로 발급해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가 기업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언제든지 프린트해서 교부할 수 있겠지만 전산에 등록하는 것은 출산 전후휴가 개시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근로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그리고 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가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자도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출산휴가의 개념,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기간 90일 중에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중에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 전후휴가의 급여의 개념과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란 출산 전후휴가를 간 근로자가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뜻합니다. 이때 수급 요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출산 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 기한에 맞춰서 급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100%만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런 낯선 개념들이 좀 보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개념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보험 단위기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즉 피보험 기간 중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임금을 받는 날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 그 입사한 날이 고용보험 가입일이 됩니다. 그렇게 가입하고 나서 가입 기간 중에 유급인 날이 있고 무급인 날이 있어요. 무급인 날을 제외한 유급인 날들을 바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일이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이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그리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입기간, 일주일 동안 가입기간은 7일이겠지만요.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은 월, 화, 수, 목, 금, 일 이렇게 6일이겠죠. 그래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2024년 8월을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8월에 총 일수는 31일입니다. 하지만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이렇게 26일이기 때문에 2024년 8월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26일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넉넉히 8개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출산휴가를 떠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못 받을까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전 직장에서의 기간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전 직장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즉 이직일로부터 현 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이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네, 제가 여기 기재해 놓은 예시를 보시면요. 이전 직장에서 2년의 피보험 기간이 있었고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1년 안에 이번 직장에 다시 입사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 직장에서의 2년과 현 직장에서의 3개월을 합산한 기간 내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출산 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보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이 금액 중 일부를 출산 전후휴가 급여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여부를 이 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고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날 이전에 나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 90일 전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최초 60일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와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간의 차액분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최종 30일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최초 60일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전액을 전부 사업주가 보전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30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직 중인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 100%의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해 줘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출산 전후휴가 시작 1개월부터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합니다.
90일이라면 30일, 30일, 30일 이렇게 총 3회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회차를 같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휴가 종료 후 일괄로 3회차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차액분을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이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전에 제작했던 월급 계산 방법 영상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출산 전후휴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출산 전후휴가 기간 이후에 연차 산정 방법, 퇴직금 산정 방법, 4대 보험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주, 인사 담당자분들이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다음해에는 출산 전후휴가 기간과 통상 근로기간이 섞여 있겠죠. 이때 연차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실제 출근하지 않았으니 결근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휴가는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1월 1일이고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9월 29일까지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90일 동안 출산 전후 휴가를 갖고요. 그 다음에 12월 29일에 복직해서 31일까지, 12월 31일까지 통상 근로를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출산 전후휴가 기간 90일을 출근으로 간주한 상황에서 출근율을 구해서 그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는 15개 그대로 발생합니다. 출산 전후휴가를 가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이때 평균 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1일치 임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니 이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평균 임금을 구하면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을 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마찬가지로 이 박스 안의 식에 따라서 각각의 분자와 분모에서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해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부담금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 전후휴가 그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출산휴가 기간 동안 4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질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고용상제보험은 출산휴가 개시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를 가기 전에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내주셔야 합니다. 이때 관합된 보험료는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사 협의하에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인사관리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유급으로 1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출산 전후휴가랑 달리 단태와 다태와 무관하게 휴가 기간은 1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10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10일을 한꺼번에 쭉 스트레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덩이로 나눠서 1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하고 90일이 지나면 개시할 수 없으니 그 기한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일반 출산 전휴가와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휴가 기간과 급여 액수만 좀 다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가고 싶은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해 주거나 아니면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교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 고용센터는 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휴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해서 90일이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실제로 출근하는 날 기준으로 10일이라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신청서의 내용에 맞춰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발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서면으로도 발급하실 수도 있고 고용24 전산에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실 수 있는데요. 전산에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려면 배우자 출산휴가 그 다음 날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근로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그리고 급여 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앞서 설명드렸던 출산 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면 근로자도 역시 온라인으로 곧바로 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전 기간이 유급입니다.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줘야 하는데요. 다만 그 근로자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니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최초 5일 동안 최대 40만 1,910원까지 급여가 나오니 사업주는 이를 제외한 차익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전액 다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확인서가 등록되고 휴가가 끝나면 일괄로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적어도 휴가가 끝나고 12개월 이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다뤄봤는데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상 여기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안내서 플러스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윤하연 노무사였습니다. Audio